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9강인데요. 법률행위 대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민법 총칙 조문 순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민법 제1편 총칙이고 1장 통칙이죠. 통칙 제1조에 법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재판의 기준에 대해서. 그다음에 2조 시인의 칙이 나오죠. 권리 행사와 의무의 행은 시인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표현 대리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리고 2장에 인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인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 출생부터 사망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미성년자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들이 나옵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동시사망 추정과 실종 선고, 부재와 실종, 그리고 주소 등 나오고, 법인에는 법인의 기관, 대표죠. 기관이 나오고, 사장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에 대해서. 자, 이제 5장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죠. 법률행위 총칙, 1절 총칙에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105조, 106조는 105조 임의규정, 106조 사실인 관습인데 법률행위 목적을 해석하는 것이죠.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 2절 의사표시에 의사표시 불일치 유형 4가지가 있습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로 한다. 원칙은 유효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108조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무효.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일 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 사유. 동계착오 표시된 데 하나여 취소 사유.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은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의 중요 부분 관계없이 취소 사유가 되는데,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된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 이제 대리입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당사자죠. 당사자. 이게 목적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한다. 목적. 그다음 의사표시. 요게 일반 성립 요건이었고, 효력 요건은 방금 설명드렸죠.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 무효, 제한 무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사유, 목적 관련된 거 다 무효. 의사표시에서 착오와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고, 진이 아닌 것 통정은 무효 사유고. 그러면 오늘 하는 대리는 뭐냐? 이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 됩니다. 대리권 없이 법률 행위했다. 무효란 얘기죠.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그러면 자, 대리의 이 대리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리 제도가 왜 있는지. 자, 본인이 있고, 자,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란 얘기는 일 처리를 대신한다, 이런 뜻이죠. 자, 상대방하고 뭘 합니까? 법률 행위의 대리죠. 법률 행위의 대리. 법률 행위는 뭡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대리가 허용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적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험 공부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뭐가 어렵냐? 민법 총칙에서 물으면 대리도 어렵고 의사표시도 어렵고 법률행위도 어렵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냥 대리가 아니고 법률 행위의 대리입니다. 술 드시고 대리운전 부르죠. 그 대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말이 맞고, 길 가다 보면 벌초 대행이라고 광고 보셨죠? 그게 대행이 맞습니다. 대행이고, 그다음 동네 조그마한 사무실에 가면 김대리, 이대리 있죠. 뭐 누가 대리는 계장 위에고 가장 밑에 그 대리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고, 은행에 가면은 대리 있죠.
본인이 누구냐? 예, 지점장입니다. 예, 고 대리는 이 대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이 예, 법률 행위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요?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대리인에게 오지 않고 어디로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법률 효과 기속. 법률 효과가 뭡니까? 권리 변동이 법률 효과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대리인이 행위를 했는데 효과는 왜 본인에게 기속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뭐 조금 궁금한데, 그냥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리인 행위설이라는 얘기는 의사표시 하자라든지 뭘 알고 모르고 써나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누구 표준한다?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대리의 사회적 작용,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것이고, 법정 대리는 보충이 아니고 확장이죠, 확장. 예, 잠시 헷갈렸습니다. 사적 자치 확장. 내 혼자 하기 힘드니까 대리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뭐 계상 위에 과장 밑에가 아니고요. 사장이 자기 일을 대리 맡기는데 전무에게 맡길 수도 있고 상무에게 맡길 수도 있고 그거는 저거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 보충이죠. 누가 있습니까? 친권자. 미성년자 행위 무능력자죠. 제한 능력자입니다. 친권자.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인들. 이분들의 행위 능력을 보충해 주는 대리인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인정되는 범위. 당연히 법률 행위에 대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것만 대리를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가 원칙인데, 자, 의사표시하고 유사한 게 있었죠. 뭐 있습니까? 법률 행위는 아닌데 비슷한 거, 준법률 행위라고 있습니다. 준법률 행위 중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의사표시하고 유사한 의사통지와 관내 통지는 유추 적용하겠다. 자, 이게 현재의 통설입니다. 유추 적용한다. 같은 육끼리 묶어가지고 뽑아가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유추 적용한다. 의사통지 어떤 게 있습니까? 각종 최고와 거절, 주관적인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죠. 그럼 관념 통지는요, 현재 또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본 것을 볼관자죠. 보고 머리에 들어간 것을 알린 겁니다. 각종 무슨 통지, 사원총회 소집 통지, 공법상은 공법상은 예비군 교육 소집 통지, 그 다음에 세금 고지서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9에 불났다고 신고하는 것도 관념 통지고, 본인 신고도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요런 경우에 유추 적용을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행위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감정 표시라고 나옵니다. 교재에 보시면. 준법률 행위 중에.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왜?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부양 청구는 돈하고 관련된 기 때문에 대리가 되는데, 동거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리가 허용 안 됩니다. 그러면 혼인은 대리가 안 되지만 혼인 신고는 대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법상의 등기 신청권 대리되죠. 왜요? 그것도 법률 행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법 행위는 그러면 인정되느냐? 안 됩니다. 불법 행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대리하고 비슷한 거 구별해야 될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구별하면은 이 대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와 닿습니다. 자, 모든 교재에 거의 다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사자라고 나옵니다. 자, 사자. 사자는 뭐 동물 사자가 아니고요. 심부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자는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고
사자는 표시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걸 표시사자라고 하고, 의사결정 표시 다 하고 그냥 전달만 해라. 편지 다 적어 주죠. 전달만 해라. 예, 전달사자가 있습니다. 대리하고 차이점은 의사결정을 여기서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사능력. 사자는 의사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리에서는 본인이 의사능력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대리는 반드시 의사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표시사자하고 대리하고 구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구별하는 문제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럼 나는 꼭 구별해야 되겠다고 싶으신 분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사례를 들어서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기관이라고 나오죠. 아, 대표. 자, 법인이 있습니다. 자, 법인. 법인 눈에 안 보이죠? 법인 봤다는 사람 봤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하니까 저 간판이 있던데 하는데, 그건 간판이지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체에 권리 능력을 부여를 했죠. 그 권리 능력을 부여를 하는데 사람의 일환체에 부여하면은 사단법인, 돈에다 부여하면 재단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행위를 누가 하느냐? 대표, 예, 대표가 하죠. 기관. 법인의, 예, 기관인, 예, 대표가 합니다. 대표. 자, 대표나 대리나 이 대표권이나 대리권이나 권한이라 그럽니다. 권한. 한이 뭐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리미트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권리는 누가 갖습니까? 권리는 본인이 갖고, 이 사람은 그냥 권한만 갖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대표하고 대리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자, 법인의 대표가 나가서 상대방하고, 예, 법률 행위를 하는데 현명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갑의 대리인 을 이라고 얘기하듯이 법인의 대표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법인의 법률 효과가 기소간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이제 뭐가 다르냐? 법률 행위뿐만 아니고 사실 행위와 불법 행위도 법인 행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죠. 자, 법인하고 대표는 따로 가야라는 얘기입니다. 한 통속이다 이런 얘기죠. 몸통과 팔다리 관계다. 왜요? 기관이라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기관이 뭡니까? 엔진이죠. 디젤 기관차, 전기 기관차 들어보셨죠? 자, 기차라면은 엔진입니다.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엔진이 잘못 돌아가서 기차가 박았다. 그러면 엔진 네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요? 기차 책임이겠죠. 아니 뭐 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다, 예, 법인의 행위로 본다. 요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비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요? 자, 대리제도에서 여기 당사자가 누구냐? 자,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당사자. 당사자가 본인하고 상대방이죠.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당사자가 몇 개입니까? 당사자. 똑같이 두 개죠. 매도인이면은 여기가 매수인이 될 것이고,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임대인이면 임차인이 되겠고, 여기서도 매도인이면 매수인이 되겠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 권리 능력 가진 인격체가 몇 개냐? 이걸 한번 찾아봅니다. 인격체. 인격이라는 얘기는 권리 능력하고 같은 말이죠. 예, 법인격. 한 개, 두 개입니다. 근데, 자, 대리에서는 몇 개입니까? 인격체가, 여기서는 인격체가 세 개죠. 본인, 상대방,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는 본인의 그냥 대리를 할 뿐이지,
한통속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하고 사실 행위는 대리인의 지행위지 본인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통속이니까 대표의 불법 행위, 사실 행위도 다 법인 행위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재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간접 대리라고 있습니다. 간접 대리는 뭐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암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자,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아니, 타인은 누구고 자기는 누구냐고. 타인은 간접 본인입니다. 자기는 애인이 아니고 간접 대리입니다. 타인의 계산으로. 자, 이 계산은 오늘 술값 내가 계산할게. 그 계산이 아니에요. 자, 술 먹고 술값 내는 거는 계산이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결제, 변제입니다. 변제고 이 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계산입니다. 자, 자기 이름으로 상대방하고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명을 한다, 안 한다? 현명 안 하죠. 자, 예를 들면 위탁매매입니다. 위탁매매. 위탁매매 계약을 하겠죠. 팔아주면 얼마를 주겠다. 많이 팔아주면 많이 주고, 적게 팔면 적게 주고, 위탁매매 계약을 합니다. 누구요? 예, 농사 짓는 농민이겠죠. 여기는 농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이라는 얘기는, 자, 사과 한 박스당 최소한 얼마는 받아달라. 자, 이게 계산입니다. 그러면, 예, 농협에서 자기 이름으로 판매를 합니다. 한 박스당 10,000원 이상 받든지, 뭐, 그건 자기 재량이겠죠. 이하는 못 받겠지만. 자, 그러면 10,000원 받아가지고, 효과 기속이 어디로 옵니까? 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바로 기소합니다. 자, 요게 대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10,000원에 팔아가 10,000원 타인한테, 예, 줄 사람 없습니다. 뭐 누가 저거 하려고 장사합니까? 10,000원에 팔아가지고 뭐 10%든 15%든 예, 대라를 띄고 주겠죠. 그래서 직접 기속이 아니고 간접 기속한다 해가지고 간접 대리라고 합니다. 상법상의 대리입니다. 자, 민법상의 대리는 효과가, 예, 직접 기소하는데 직접 대리죠. 근데 직접 대리인데 직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대리라고 합니다. 자, 민법상의 대리입니다. 여기까지 비교해 보시면,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한 대리가 어떤 건지 대충 윤곽이 잡히죠. 예. 대리 운전의 대리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구별되는 제도를 했고요. 대리의 종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법률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예, 법률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임의라는 얘기는 자기들 뜻에 맡겼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다. 즉, 수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대리는 이 수권을 한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생겨난 겁니다. 누가요? 친권자라든지 뭐 있었죠. 예, 그거고. 그 다음에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나오는데, 능동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 수동은 받는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둘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거죠. 이거고. 자, 대리권의, 자, 이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대리권의 이. 자, 대리권의 이는, 대리권은, 자, 본인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이거 얘기고,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있고, 그 다음에 요 임의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대리에 대해서, 수권행위에 대해서. 자, 수권행위는, 예, 단독행위라고 보는 게 현재의 통설입니다. 왜 단독행위냐? 이걸 또 계약으로 만들면 의사표시가 두 개 합치가 돼야 되겠죠. 안 하는 수도 있고 여기 하자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한쪽은 무시하고 그냥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된 법률관계와 구별이라고 교재에 나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어떤 거요?
어느 날 갑자기 수권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있겠죠. 그게 대부분이 뭡니까? 요 고용, 위임이나 고용, 예, 도급 계약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위임은, 예,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일 처리를 맡기고 수임인이 오케이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됩니다. 유무상 다 됩니다. 유무상. 고용은요, 용자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이 용자고,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자가 날품팔이 할 용자인데 이 구별 없이 지금 다 쓰고 있죠. 사장 입장에서는 이 용자 쓸 용자고, 일한 사람은 요게 맞습니다. 그럼 고자는요, 자, 이것은 시간 때우고 그냥 돈 받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고용. 뭐 월급을 받든지 시급을 받든지 간에. 그런데 도급은 뭡니까? 도급은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우리 시험에 이거 구별하는 거 안 되니까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자, 요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보통 대리권이 생겨나더라,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고 불요식 행위입니다. 서면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전혀 관계없고요. 국가에서 이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요식 행위입니다. 그리고 원인된 법률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 고용, 도급, 위임, 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더라도 수권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요? 그래야지 이 법률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예, 거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맨날 뭐 하자했다고 무효, 취소, 해제 다 하면은 뭐 누가 겁이 나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고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죠. 범위. 대리인이라고 해 가지고 뭐 오만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범위와 제한이 나오는데, 자, 교재에 보시면 뭐 얘기는 이렇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 해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자, 저당권 설정하라고 했으면 저당권 설정하면 되고 뭐 이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낸 건 이걸 낸 게 아니고 뭘 냅니까?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예, 대리인이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자, 요런 걸 내겠죠. 그래서 118조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문은 법제처에, 인터넷 법제처에 들어가시든지 대법원 종합법률 거기 서비스 가면은 민법 치면은 조문 나옵니다. 그거 한자로 변환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뭐 다운 받으셔 가지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죠. 대리권의 범위.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입니다. 아니한. 권한을 정해 놨으면 정한 대로 가면 되죠. 아니한. 자, 1호 보존 행위할 수 있고, 2호, 자, 대리 목적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 또는 계량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용도 되고 계량이 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성질이 변하면 안 되죠.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무이자부를 뭐 이자부로, 뭐 이자부를 무이자부로. 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량 행위는, 예, 할 수 있느냐? 예,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이겁니다. 처분 행위 되느냐? 안 됩니다. 처분 행위가 뭡니까? 이 개념을 잡고 가야 되겠죠. 처분 행위는 법률적 처분 행위도 있고 사실적 처분 행위도 있습니다. 사실적 처분 행위는 그 물건 때려 빠쏟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법률적 처분 행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물권 행위는요,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질권 설정, 저당권 설정. 유치권은 설정이라 말 안 씁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나 인도를 해야 되죠. 요게 물권 행위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는요,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더 이상 이해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어떤 거요? 채권 양도. 예, 증서가 있으면 직접 줘야 되고,
뭐 없는 정석 없는 채권 그냥 말로 하면 바로 갑니다. 그다음에 채무, 면제, 또 뭐 변제라든지 요런 것들이 준법률 행위인데 요거는 할 수가 없다. 그럼 임대차는 가능합니까? 임대차. 예, 이거 됩니다. 이거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됩니다. 되고. 자, 그다음에 자, 대리권에 이제 제한이 나옵니다. 제한. 지금 예, 좀 전에 보신 것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보존행위, 이용 또는 개량행위,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처분행위는 못한다. 자, 여기 핵심이고. 자, 이제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가 나옵니다. 자기계약. 자,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 제한. 제한에 상방대리, 자기계약, 상방대리, 그리고 예, 공동대리, 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공동대리. 자, 조문을 한번 봅니다. 자, 법원 조문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124조. 조문을 읽어봅니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즉, 자기계약 상방대리 원칙 금지. 자기계약은요, 돈 좀 빌려오라 했는데 지 돈 빌려주고 한 겁니다. 아니면 양쪽 다가 여기도 대리인, 여기도 대리인, 이거 얘기죠. 이거 못하게 합니다. 왜? 장난칠까 싶어가지고. 그러나 100% 못하는 건 아니죠. 이 원칙이 그런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단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은 예, 가능합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또 안 되는 게 또 나오죠. 이제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안 되느냐. 그 기한 미도래한 채무. 아직도 예,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된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그다음에 대물 변제, 경계 요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물 변제하고 경계가 뭔지를 한번 봅니다. 자, 대물 변제는 뭐 큰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게 아니고 대물 변제,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를 하는데, 자, 대물 변제는 요물 계약입니다. 반드시 물건 갖고 변제를 해야지 되는 거고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한 거는 그냥 대물 변제 예약입니다. 예약. 다르죠? 계약입니다. 이것도. 대물 변제 예약은 낙선 계약이고 대물 변제는 요물 계약입니다. 그다음에 경계란 말 나오죠. 경계. 요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 왜 안 되냐? 경계는 자, 구채무는 소멸시키고 새로이 신채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계에는 어떤 게 있느냐? 채권자 변경이 있고 채무자 변경이 있고 채권 채무의 내용 변경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 대리인이 지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채무 이행은 하지만 요거는 안 되더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요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이 됩니다. 이제 공동대리가 나오는데, 지웠네요. 자, 대리권의 제한해가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원칙 금지, 예외, 네, 본인이 허락한 때. 그러나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은 할 수 있지만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 그다음에 기한 미도래한 채무 이행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물 변제. 이게 가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바꾸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경우처럼 안 되고 경계도 안 된다. 그다음에 공동대리가 나오는데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하고 이제 공동대리죠. 자, 공동대리는 조문이 119조입니다. 119조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각자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제목은 각자 대리. 조문 제목은 각자입니다. 그런데 왜 공동이라 적었느냐? 예, 조문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 예, 요게 공동 대리죠. 수인. 여러 명 있을 때입니다. 수인일 때, 수인일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가 본인 대리한다. 이게 놈자자 아니고 스스로 자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스스로 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원칙은 각자 대리가 맞는데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이때는 제한을 안 받죠. 안 받는데 그러나 예,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동으로 하라. 이걸 제한을 받는 거죠. 뭘 공동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같이 손잡고 돌아다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자, 공동은 자, 의사결정만 예, 공동으로 하면 자,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이 나오는데요. 소멸. 자,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127조. 자, 이제 소멸. 발생은 이미 법정에 있었고, 소멸도 이미 법정에 있습니다. 자, 127조 소멸. 소멸에 대해서. 자,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자, 이로 본인 사망. 뭐 당연하죠. 본인이 죽었는데 대리인 지가 뭐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 대리인 사망.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그리고 예, 파산. 자, 여기 성년 후견이라는 얘기는 그 종전민법의 금치산자를 얘기합니다. 금치산자. 금치산자가 뭡니까? 재산 처분이 금지된 자를 얘기합니다. 좀 상태가 심한 자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선고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얼빵하다고 금치산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라는 말을 딱 쓰죠. 개시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선고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피한정 후견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선고 받아도 대리권 유지가 되는데 피성년 후견 그렇죠. 옛날에 금치산 선고입니다. 그걸 받았을 때 아니면 파산입니다. 자, 본인 파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본인 성년 후견 개시 해당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대리인만 그렇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뭡니까? 둘 다 돌아가시면은 소멸합니다. 소멸한 게 공통이죠. 자, 이제 128조. 자, 임의대리 종료가 나옵니다. 임의대리 종료. 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즉,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이라는 얘기는 임의대리죠. 전조의 경우 이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뭡니까? 고용, 도급, 위임. 그러니까 쫓겨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리권도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자, 고용, 도급, 위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니 내일부터 대리하지마.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대리권만 소멸하죠. 그 원인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리권만 나왔다고 원인된 법률관계는 종료시킬 수가 있느냐? 그거는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법정 대리에 또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의 피성년 후견인 이분들이 취소 선고를 받으면 소멸합니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사망이죠.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리인은 파산하고 성년 후견 개시가 해당이 되는데 피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그 현명주의하고 해가지고 대리권은 9강, 10강,
11강, 12강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현명주의하고, 현명, 그리고 복대리. 11강은 표현대리. 12강은 협의의 무권대리. 네, 요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